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 한 명이 추가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특별기여자는 아프간이 혼란할 때 운 좋게도 인도에 출장 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출장 업무가 끝나자마자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사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들에 망명 갈 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한국을 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행을 택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대만 영공을 지나갈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것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일까지 꺼내며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함께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불편함을 느끼고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한국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대만 정부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중국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특별기여자는 코이카에서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 사업에서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 한국과 근무해온 이력으로 다른 곳에 취직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 인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도 출장이 끝나는 시점에 그는 가족이 있는 아프간으로 가려고 했지만 카불은 이미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고 인도발 아프간행 항공편도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걱정에 인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참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의 가족들이 한국 미라클 작전팀에 의해 구출돼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한국행 절차를 밟아 이번 달 4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국가 중 이슬람 공동체가 있는 나라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이 지정한 특별기여자들 대다수는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한 라디오 생방송에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내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특별기여자들로부터 공유받은 긴박했던 탈출 상황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는 바그람 한국병원 설립 초창기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근무하며 이번 수술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던 그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특별기여자의 3분의 2가 같이 근무했던 병원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대부분은 의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행정직, 통역 등 여러 직종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 교수는 7월 초부터 아프간을 떠나려는 특별기여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당시 특별기여자들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한국 중 어디로 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의 고급 인력들이며 신원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한국을 택한 것에는 한국 대사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별기여자들은 세계 어디로 가든 한국 정부로부터 근무 이력을 확인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자마자 증명 업무가 일사천리로 끝났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대부분 외국 대사관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려면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길게는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증명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특별기여자들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일처리에서 신속함과 정확함, 그리고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긴급 상황에 놓인 특별기여자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보였던 것인데요. 항상 우리 사회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현대인들을 지치게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들도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치의 실수 없이 일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준 모습에 특별기여자들은 감명받아 미국이나 유럽행을 버리고 한국행을 택한 것이죠. 대우에서도 한국과 유럽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유명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연합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유럽에 대거 몰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프간 이웃 국가에 거액의 현금을 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유엔이나 미국, 영국 등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대 1조 원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후에 현금이 지급될 나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후보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란에도 EU가 돈을 주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란에 거금을 지원하면 그것들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쓰이기보단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지금 아프간 난민들을 받지 않기 위해 현금을 풀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그 돈이 극단주의 무장단체나 반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특별기여자들은 한국을 택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었으며 만약 이란과 탈레반 세력이 많은 파키스탄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며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엄청난 환대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는데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한국이라는 평화로운 국가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기뻤다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다. 이런 모든 지원을 해주신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정부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기분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병역의 의무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한국 사람들이 일제의 핍박에 벗어나 미주 등지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동양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 사례들과 오버랩되는데요. 그 중에는 미국 최초로 백인이 아닌 사람 중 대대장을 지낸 김영옥 대령도 있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인 안수산 여사도 미 해군에 입대해 미국 최초로 여성 포술장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남아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과거 한국인이 외국에서 했던 일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는 한국의 군용 수송기가 대만 영공을 지나가면서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로 대만 국민들은 한국이 그들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며 축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만 언론과 국민들은 한국의 수송기가 대만 영공을 지나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고 말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야 대만 소식통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군 당국에 군사보안 요청을 한 것이 드러나 다시 한번 한국의 군작전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의 수송기 2대가 최초로 발견됐을 때 대만 언론들은 이것이 한국의 수송기인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수송기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경위는 대만 상공의 군용 수송기 같은 것들이 보이자 대만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항공기들의 항적을 알려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프로그램을 통해 이 수송기들의 정보를 알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을 위해 특별한 군용 번호를 송수신하는 피하 식별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대만 상공에 뜬 수송기의 군용 피하 식별 번호를 확인한 결과 미국의 F-18 호넷이 쓰는 번호와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대만 국민들은 한국이 F-18을 보유하지 않은 것과 형상이 수송기인 점을 고려해 이것이 한국발 미국 수송기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래서 대만 언론들은 대만 국방부에 왜 미군의 수송기가 대만에 왔냐고 문의하자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영공을 지나간 수송기가 미국의 수송기가 아닌 한국의 수송기라고 밝히며 그들은 대만 영공을 지날 때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왜 한국 수송기가 대만의 영공을 지나갔냐고 물어봤지만 대만 국방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수송기가 대만 영공을 지날 때 대만 정부의 아프간 비밀 작전 수행차 간다고 밝혔으며 비밀 작전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국방부는 자국 언론의 문의에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내용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대만은 한국이 대만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중국과의 마찰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벌였다면서 이는 한국의 큰 결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며 대담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돼 이번 비밀 작전의 내용을 한국이 발표하기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담한 군사작전에 놀랐다고 전하며 이렇게 대담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미라클 작전을 한국판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의 행보에 단단히 충격을 먹고 대만 해협을 포함한 자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지날 때 중국의 허락 없이 통항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만약 신고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국법 우선주의를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를 쓸 때의 모습과 같다고 비난하면서 만약 항행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방국들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은 겁을 먹은 듯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 고립 상태로 누구의 환영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반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은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항상 정의롭고 신뢰받는 나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